한파특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까지 얼어붙는 등 동장군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에 상인회가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내리면서 가게 주인과 상인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의 일부 경로당은 수천만 원을 지원받지만 일부 경로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해서 과다 지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과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등의 전북 출신 5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출전합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주의 수온주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전까지도 한파특보가 이어졌고 동장군의 위세에 바닷물도 얼어붙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항구에 대놓은 배들이 두껍게 쌓인 얼음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던 바닷물이 멈추고 반질반질 거대한 빙판이 됐습니다. 파도는 굽이진 모습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닷새째 기세를 떨친 동장군이 만들어 놓은 겨울 왕국입니다. 강력한 동장군의 기세는 소금물인 바닷물까지 이처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30년을 살아온 어부에게도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조업을 하려고 이렇게 그물 좀 손을 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 아주 7, 8년 만에 지금 처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으네요.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며 전북 전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한 단계 내려가거나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0도 안팎에 그치며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휴일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6도, 진안은 영하 10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극 한파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도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청년몰 사업장에서 상인회가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은 점포에 규정에도 없는 단전 단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상인회의 갑질이라며 고소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강모 씨는 지난해 7월 군산 청년몰 사업장에서 중국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인회 측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운영한다는 허가도 받았습니다. 2,900원짜리 짜장은 날개 돋친 듯 팔려 하루 평균 500명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장사가 잘 되자 상인회 측이 강 씨가 평일에만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점을 트집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한 200, 300 정도 되고 고객의 점유율만 봤을 때 저희가 80%, 90%는 하니까 그런 시기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인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겼더니 여러 이유를 들어 관리비 중과세를 예고하는가 하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강 씨에게 일주일 내내 출근하라며 다그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3일에는 규정에도 없는 단전 단수 조치를 당했고 계약도 만료되지 않은 가게에는 입점 계약 해지와 CCTV 촬영 중이라는 통보문이 붙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도 될 정도로 이제 큰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대화와 이해가 먼저 이제 오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상인회장 임 씨는 강 씨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대리 운영해 수차례 경고 조치를 한 뒤 단전 단수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허가자가 장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한 건데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3번의 경고문을 일주일간 계로 보냈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계속 보냈어요. 강 씨는 상인회장 임 씨를 검찰의 협박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해마다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역 경로당의 물품 등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5년 동안 672개 경로당의 시설 보수와 텔레비전 등 물품 구입을 지원한 목록입니다. 한 경로당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 19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한 차례 78만 원만 지원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도 17곳에 이르는 등 지원이 천차만별입니다. 익산시는 5년 동안 모두 90억 원을 지원했지만 공평한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원금 편차가 큰 데는 경로당 신청에 의해 지원이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경로당이 공모 형식을 빌려 지원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의 평가를 거친 뒤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 신청이 적정한지 평가할 만한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과다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해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로당을 담당자가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로당 숫자도 많고 사업 자체가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더구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지원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나 중복 투자도 되고 또 소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한 뒤에 사후 관리해서 연도별로 계속 재고 조사도 하고 전수 관리를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경로당이 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전북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 대회가 다음 주에 막을 올립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북 출신으로는 임원과 선수 5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트트랙 코치를 맡은 박세우 전북도청 빙상 감독과 전주 제1구 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스키점프 최웅철, 바이애슬론 고은정과 문지희 등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김아랑의 메달권 진입이 기대됩니다. 계주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굉장히 필요한 선수고 계주에서 메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초중학교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29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52개 팀이 늘어난 모두 160여 개 팀이 출전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팀이 한 50여 팀 이상이 늘어서 대회 기간도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많은 선수들이 오는 만큼 일단 안전에 최우선을 생각하고. 전북현대가 공격수 아드리아노를 영입하면서 올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티아고에 이어 아드리아노까지 품으면서 전북은 김신욱, 이동국, 로페즈 등 최강 공격진을 갖췄습니다. 이로써 전북이 다음 달 시작하는 ACL은 물론 K리그, FA컵 모두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5.8%가 증가했지만 전북의 증가율은 0.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라북도의 수출액이 63억 800여 달러로 1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는 31%, 충북은 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전북의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1.9%에 그치면서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신성장 분야 기업이 입주하는 전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43억 원을 투입해서 3D 프린팅, 드론,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 기업 60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3D 프린팅 지원센터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전북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재개될지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농기계 수리 공장과 농자재, 돼지 농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101억 원이 적립돼 있어서 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등록을 말소,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건 발생 시에 등록 말소 또는 폐지 규정을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아이들을 아동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책임을 게을리한 학원과 교습소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4월부터 군산 전북대 병원 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전북대 병원에서 부지 매입 요청이 오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에 3월까지 토지 감정을 마치고 4월부터는 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관련 용역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